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지 계속 이어서 The World Most Influential People 다루고 있는데, 자, 오늘은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이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타임 100명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 선발된 이분은 누구냐? 76년생이네요. 48세입니다. 잉글랜드 런던 출신이고요. 인공지능 연구자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자.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 퀸스 칼리지 컴퓨터 과학 학사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인지신경과학 박사입니다. 자, 이분의 주요 수상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그럼 이상하죠. 어떻게 노벨 화학상을 탔을까? 인간의 의료에 관련된 그 혁신적인 이해를 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이 아니고 노벨 화학상. 현재 구글 딥마인드 CEO이면서 이소모픽 랩스 연구소의 CEO가 되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은 조금 동양계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출신을 보니까 그리스계 아버지와 싱가포르계 어머니 사이에 출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양계네요. 싱가포르. 자, 인공지능 연구자이면서 신경과학자이면서 기업가다. 방금 이야기했고요. 전직 체스 천재입니다. 런던 대학교 인지신경과학 박사를 땄다고 그랬죠. 자,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알파고라고 해가지고 알파란 말이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인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에게 승리했다는 것으로 떴죠. 알파고를 개발했고요. 이번에 이제 알파폴드라는 걸 개발했는데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자, 폴드란 말은 접힌다 이런 뜻이니까, 자, 어떤 단백질 이렇게 접히는 걸 구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라고 했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물학의 구조를 예측을 했다. 이런 점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이 체스 신동 시절이 있는데, 하사비스가 13세 때 이미 세계 체스 랭킹 상위권에 올랐고요. 국제 체스 마스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스를 통해서 전략적 사고와 패턴 인식을 익혔고, 이는 AI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체스 연구가 어떻게 보면 AI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유명한 그 블리타임 전투로 유명한 17살에 이제 개발을 했고요. 과거 인터뷰에서 게임은 인간의 뇌와 선택을 실험하는 가상 실험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진짜 재능을 이해하려면 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게임 업계를 떠나가지고 뇌과학 연구로 진로를 변경했고요. 10년간 학문을 파고든 뒤 이 AI 기업 딥마인드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구글에서 이제 딥마인드를 매각할 때 계약 조건 중 하나가 이 AI의 군사적 사용 금지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다 명시함으로써 이 AI의 윤리적 사용에 매우 민감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래서 4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타임지 이번에 기사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아까 알파폴드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드란 말이 접힌다는 뜻이니까 단백질에 접히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생물학 및 의학 연구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AI의 실질적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전질환이라든가 항생제 내성, 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과제 해결에 사용된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을 이제 패턴의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그 독특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런 생명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다루려는 비전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타임 100명에 지금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미스를 이제 과학적 비전과 책임감을 지닌 리더로 평가하고 있고, 그가 이끄는 변화에 신뢰를 또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글 쓴 이가 이제 제니퍼 다우드너라는 분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하사비스가 2024년도 award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for his work on protein structure prediction이라고 했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단백질 구조 예측입니다.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에 대해서 어떤 케미스트리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것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상하죠.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걸 비유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일하는 로봇 같은 개념, 눈을 만들기도 하고 피부를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이렇게 실처럼 생긴 것이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제 꼬여 있는데 그 꼬이고 접히면서 특별한 모양을 가져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접히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특별한 모양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이 AI로 생명을 설계하는 것을 이제 알파폴드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 예측의 진화다. 그래서 알파폴드 3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을 이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단백질의 어떤 그 특별한 모양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을 연구했는데 AI를 활용해가지고 특별한 디자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단백질을 연구해서 어떻게 쓰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식물의 어떤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다. 예를 들면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가뭄 염분에 강한 작물 유전자를 개발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나 이 소금, 염분의 내성에 강한 작물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런 소금에 절여가지고 나오는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단백질 구조를 이제 예측해서 그런 단백질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를 개발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관련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식물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루비스코 효소 구조 개선 연구, 광합성 효율 향상을 또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해충, 이런 강한 병원균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이를 인식하고 저항하는 식물 단백질을 유전적으로 설계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제 항생제 이야기를 해요. 알파폴드라는 것을 통해서 항생제 내성균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가지고 그 단백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 물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의료계의 혁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튜버큘로시스라고 해가지고 TB라고 하죠. 결핵. 단백질 분석을 해가지고 기존 치료제와 다른 신규 기전 약물 개발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파스테르 연구소 협업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단백질 구조를 연구를 해서 의학이라든지 또는 기후변화, 농업 분야 같은 데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벨 화학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라는 아까 작은 분자들이 사슬처럼 연결돼가지고 복잡한 3차원 구조를 만드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든지 결합, 접힘, 이런 폴드, 접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수준의 화학 문제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을. 그래서 노벨 화학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백질 구조를 밝혀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알파폴드는 수십만 개의 구조를 단숨에 예측 가능케 해서 화학 분야의 혁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벨 의학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벨 의학상이라는 것은 질병 치료법 자체를 어떤 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분자 구조 분석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응용 생화학 또는 이렇게 이제 구조 화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노벨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의료적 발견이 아니다. 의학상이 아닌 화학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상 소감을 영어로 한번 잠깐 읽어보면은 For the development of AI-based method for highly accurate prediction of protein structure. 방금 얘기했죠. Prediction of protein 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틴 구조의 어떤 예측, 단백질 구조를 이제 고정밀도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which has revolutionized structural biology and molecular chemistr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생물학과 molecular, 즉 분자 화학 이런 것을 revolutionize, 혁명을 일으킨 공로였다. 이렇게 수상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상이 아니고 어떤 기초 분자 구조, 반응 메커니즘의 규명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노벨 화학상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경 지식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 영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스 하사비스, AI 로릿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로릿이란 말을 썼어요. 자, 원래는 이제 그 월계수라는 말을 이제 롤이라고 하죠. 롤을. 원래 월계수라는 것은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 승리했을 때 이렇게 머리에 쓰여주잖아요. 그래서 월계수 잎을 써준다고. 그럼 월계수가 뭘 상징하냐면 승리, 명예, 지혜를 상징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우승자 또는 시인, 어떤 개성 장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로럴 리스라고 해가지고 월계관을 쓰여줬다고 합니다.
자, 리스라는 것은 화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환, 둥근 관을 이제 리스라고 하는데 꼬아서 만든 원형 장식을 리스. 그래서 로럴 리스 하면은 이제 월계관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월계관을 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로릿이라고 합니다. 로릿. 그래서 영어로 이제 AT가 붙었어요. 끝에 전미사가. 그래서 월계관을 쓴 사람, 뛰어난 수상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노벨상 같은 뛰어난 어떤 수상을 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로릿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시인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뭐 개관 시인 할 때 로릿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게 월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월계 로럴. 자, 로릿. 자, 그래서 AI의 그런 뛰어난 수상자로서 AI 로릿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스 하사비스는 reshaping, 자, 재구조화를 했다는 거죠. What's possible in science? 그러니까 과학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시 reshaping, 재구조화했다는 거예요. 자, his work at DeepMind, DeepMind에서 그의 워크 작품은 이런 most notably 대부분 유명하죠. The development of AlphaFold, AlphaFold의 개발로 유명한데 이 DeepMind가 which earned him a share of the 2024 Nobel Prize in Chemistry. 그래서 그에게 어떤 거를 얻어다 줬냐면 share of the 2024년 노벨상의 화학 분야에서 share 그런 그 몫을 그에게 얻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수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already accelerating discovery, 이미 그런 발견들을 가속화시켰죠. Across biology, 그러니까 생물학과 medicine, 의료 분야를 통틀어서 엄청난 이미 이제 그런 그 발전을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학 분야에서. 자, the ripple effect. ripple이란 말이 이제 작은 돌멩이를 하나를 던졌을 때 파동이 생기잖아요. 그 제비 뭐 날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ripple effe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심원이 생기는 효과, 즉 물결이 생기는 효과. 그래서 파급 효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자, 파급 효과는 정말 리얼, 정말입니다. Lab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실험실, including my own, 내 실험실을 포함해서 이것이 using his AI tool, 그의 유승 AI 툴, 즉 Deep AlphaFold라는 툴을 써가지고 태클하고 있다는 거죠. 태클이란 말은 원래 낚시 도구 같은 게 이제 태클이라고 하고 장비. 두 번째 뜻은 어떤 럭비나 축구에서 상대를 붙잡아 하는 것도 태클이라고 하고 축구에서 태클 잡는 거, 넘어뜨리는 거.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태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ackl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tackle a rare genetic disease, 그러니까 드문 유전적 질병들, 그 다음에 antibiotic resistance, 항생에 반대죠. 그러니까 항생제 저항, 이런 것들을 태클, 즉 다루기 위해서 그의 AI 툴, 즉 알파폴드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은 심지어는 이제 클라이밋 드리븐 챌린지죠. 자, 드리븐이란 말은 드라이브의 PP가 되니까 기후에 의해서 유도가 된, 즉 기후 위기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도전들, 그런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됐던 도전들이죠. in agriculture, 농업 분야에서. 그때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제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작물 피해, 병해충 증가, 식량 부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유전자를 이제 만드는 단백질 구조를 변형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거죠. 자, 데미스는 가져옵니다. 뭘? A rare kind of mindset. 자, rare kind of mindset이란 말은 그러니까 드문 그런 종류의 정신 자세가 되겠죠. mindset. 그래서 biology, 생물학에 대해서 그런 드문 그런 어떤 마인드 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어란 말은 어떤 희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분야의 이제 어떤 통합한 독창적인 통찰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shaped by deep study of neuroscience. 그러니까 neuroscience, 그러니까 신경과학의 그런 깊은 연구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ognition, 인지과학, 그 다음에 computation. 원래 computation이라는 말은 이제 계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폴드라는 그걸 통해서 단백질 구조, 즉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어떤 3D 구조, 이런 것을 이제 computation, 계산하고 인지하고 이런 인지과학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He doesn't just build a powerful system. 그는 단지 강력한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 He build understanding. 그는 이제 이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어프로치 접근은 리빌, 밝혀줍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무엇으로써
시스템 오브 패턴, 어떤 아까 말했듯이 어떤 패턴의 시스템을 알려주면서 we can read, 우리가 읽을 수 있고 predict, 예측할 수 있고 eventually, 결국은 design for in ways, 어떤 걸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in ways that. 그 방법은 뭐냐면 have never been previously possible, 전에 결코 possible, 가능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방식을 이제 새롭게 결국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딥마인드 기술이 이제 어떤 기후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농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히트 웨이브라고 하죠. 열파,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 말라리아, 뭐 댕기열, 기후 우존성 그런 질병 확산, 또 생태계 해양 상승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산호초 파괴된다든지, 종의 다양성 감소, 이러다 보니까 뭐 산불 증가도 하고 있고, 또 사회 경제에 볼 때는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물 부족 경제, 에너지 비용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초래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례 없는 방식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in our conversation, 자, 우리의 대화에서 I've been struck by, 나는 이제 struck by, 강한 그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의 clarity, 명백성이죠. 그의 비전의 명백성과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감, 이런 거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strike. He's building tool. 그는 이제 툴을 만들고 있는데, that 어떤 툴이냐면, don't just help us understand life.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툴을 만들고, 그렇지만 help us shape it wisely. 그것을 현명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The future of biology. 그래서 생물학의 미래란 것은 won't be so siloed. 자, silo란 말은 원통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어떤 식량을 저장하는 것이 사일로란 뜻인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어떤 고립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일로하고 고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일로가 동사로 쓰이면은 고립을 상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생물학이라는 것은 고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컬래버러티브, 협력적이면서 인터디서플리니. 자, 인터디서플린, 원래 디서플린이라는 뜻 자체가 배움에서 시작된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제자란 뜻이거든요. 12사도, 제자, 학생, 디서플린. 여기서 훈련을, 제자들을 훈련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문의 분야, 이런 뜻도 있고, 규율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훈육, 규율, 이런 뜻도 있고, 학문의 분야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인터디서플리너리한 말은 어디 사이에서, 즉 학문 사이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학문 간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통합적이면서 deeply creative, 굉장히 심오한 창의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의 미래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슨은 helping us,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get there, faster, 거기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나이 씨분은 이제 노벨상의 그 바이오케미스트, 노벨상 바이오케미스트 생화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이노버티브 제노믹 인스티튜트의 이제 설립자가 되겠네요. 자, 제노믹스는 유전체 학이라고 해가지고 지놈 아시죠? 지놈과 그것을 DNA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유전체 분석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유전체 학인데, 제노믹스 그 연구소를 혁신적인 곳을 만든 사람이고, 프로페서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 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지금 도다나 씨가 지금 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이번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탄 하사비스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사비스 씨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유와 또 그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기쁜 또 그런 혁신적인 그런 연구자를 소개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